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득 박사입니다. 오늘은 똥 먹는지와 곡식 먹는지란 제목으로 고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초나라 하급관리로 근무하던 이사가 변소에 갔습니다. 바지춤을 내리고 앉아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쥐 한 마리가 똥을 뜯어먹고 있었죠. 요리조리 살피면서 똥을 파먹는 쥐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이사가 한 덩이 툭 떨어뜨리자 놀란 쥐가 불이 나게 도망을 갔죠. 잠시 있으니 또다시 나타나서 요리조리 살피면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이사의 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똥도 맛이 다른가 보다. 진한 똥보다 금방 똥에 입맛이 당기나 보다. 이사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곡식 창고의 쥐는 곡식을 훔쳐먹고 곡식 위에 자기 똥을 누고 가도 잡히지도 않습니다. 다 같은 쥐인데 어떤 쥐는 추운 변소 밑에서 똥을 파먹어야 하고 개나 고양이가 근처를 지나가면 몹시 두려워 숨어야 했고, 어떤 쥐는 창고에서 맛있는 곡식을 골라 훔쳐먹고 그 위에 똥을 누고 가도 잡히지도 않죠. 개나 고양이가 돌아다녀도 아무 두려움 없이 편히 지냅니다. 팔자가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하, 처지가 다르기 때문이죠. 똥 먹는 쥐는 변소의 거처를 정할 수밖에 없었고, 곡식 먹는 쥐는 곡식 창고의 거처를 정한 덕분이기 때문이죠. 쥐새끼에게 무슨 거처? 너무 거창한 수식인가요? 하하, 아무튼요. 쥐나 사람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누림이 다른 것은 분명한 터. 잘나고 못남은 환경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죠. 이사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뭔가 천하를 덮을 지모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자처하지만 나는 지금 초나라 하급관리로 만족하고 살아야 하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니다. 내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나서자. 그래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먼저 공부를 더 하자. 이사는 순자를 찾아가서 그의 문화가 되어서 학문을 닦았습니다. 순자로부터 육경을 배우고 그 뜻을 새겼죠. 이사는 천하 판세를 읽어본 다음에 진나라를 찾아갑니다. 그 유명한 여부리를 만나서 그의 신임을 받게 되죠. 여부리의 조선으로 진시황이 되기 전의 진나라 왕인 영정을 모시는 시종이 되어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사는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왕족과 장군들을 이간질시켜 스스로 허물어지게 하는데 큰 공을 세우죠. 이사는 이러한 공로로 다른 나라 출신으로 대신이 된다는 뜻인 객경에 오르게 됩니다. 화무 11홍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가 한창 출세 가도를 달리던 시기에 타국 출신으로 진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던 노예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켜서 잡혀서 죽게 됩니다. 때는 이때라. 타국 출신들은 모두 추방해야 한다는 건의를 받은 영정이 외국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이사도 추방되는 것은 당연지사였죠. 이사의 약진을 시기하던 진나라 대신들은 희색이 만연하였습니다. 눈에 가시 같던 이사를 추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사가 누구입니까? 이판, 사판, 공사판? 천하의 명군들은 출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중용하여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였기 때문인데, 지금 노예의 난을 평정하시고 타국 출신들을 추방하라고 하셨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천하를 통일하시고 안정을 이루어 천하의 만백성으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으셔야 할 황제에게 이렇게 잘못된 건의를 한 대신들을 처벌하여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줄줄이 옳은 건의를 하여 영정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영정은 외국인 추방령을 거두고 이사는 더욱 신임을 받게 되죠. 이사는 마음속에 라이벌 한 사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문화에서 동문수각한 한비자였는데, 이때만 해도 순자는 한비자의 글을 읽고 이 사람과 평생지기로 살고 싶다고 했지만 권력이라는 거대한 그늘 아래서 함께 지낼 수 없는 상대로 보게 됩니다. 한비자가 중용된다면 이사의 설 자리는 없어질 것입니다. 이사는 영정에게 한비자를 모함하여 옥에 가두고 결국 독살해버립니다. 한비자가 죽자 이사의 천하가 되는 것이죠. 이사는 부국 강병책을 펼쳐서
BC 221년에 천하를 통일하고 영정은 진시황제로 불리우게 됩니다. 영정이 시황제로 오르기까지 이사의 절대적인 공헌이 있었죠. 여부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의지할 곳이 없었던 영정은 이사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였고,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이사는 부국 강병책을 성공시킵니다. 천하를 통일한 진나라는 지방을 통치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었습니다. 승상인 왕관이나 의사대부 풍급 등은 왕자들을 지방의 왕으로 분봉하여 천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는 강력히 반대하였죠. 주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바로 분봉식 통치의 결과라면서 모든 지방의 수령은 중앙에서 파견하여 근무를 감독하고 비리를 감찰하여 기강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황제는 이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강력한 군현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왕의 형제나 친족에게는 이름만 있는 관직을 부여하고 정사에 참견하지 못하게 하였죠. 그리고 황제의 통치에 비판만 하는 학자들을 입을 봉하고 그들이 근거로 사용하는 서적을 모두 불태워버리도록 하였습니다. 진시황의 분석행위는 여기서 비롯되어 이사는 훗날 많은 선비들의 공적으로 변하고 맙니다. BC 210년 7월에 지방을 순시하던 시황제가 죽자 이사는 조고와 함께 가짜 조서를 만들고 이세 황제를 옹립합니다. 이때 태자 부소는 자결로 생을 마감하게 하죠. 진성과 오강의 난을 비롯하여 천하가 어지럽게 되자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건설하던 아방궁도 중지하고 황제가 국사에 전념해야 한다고 우승상 곽거질과 장군 풍각과 함께 간언하지만 거절당하고 황제를 분노케 합니다. BC 208년에 우승상 곽거질과 풍각 장군은 스스로 자결합니다. 이사는 조고의 모함으로 옥에 갇혀 조고로부터 심한 문초를 당하고 초나라 항량과 이사의 아들 삼천수가 내통을 한다는 날조된 죄를 시인하고 맙니다. 이사는 죽기 전에 둘째 아들에게 누런 개를 이끌고 너와 함께 토끼를 사냥하려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게 되었다면서 통곡하고 함양의 시장에서 허리가 잘려서 죽는 요참형을 당하고 삼족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176석의 거대 여당,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주호영 야당 대표가 혼자서 외로이 쓸쓸히 퇴장하는 모습이 뉴스가 되었습니다. 똥을 먹던 쥐가 놀라서 도망가는 고사가 연상되는군요. 그동안 보수의 병풍 아래서 얼마나 많은 곡식을 까먹었습니까? 곡식만 까먹은 것이 아니고 곡식 위에 똥까지 퍼질러 놓아서 상등품을 하등품으로 만들고, 그러고 보니 정작 사려는 손님이 눈길조차 주질 않는 신세가 되어버렸네요. 거대 여당, 똥 먹는 쥐가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천하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건의를 듣지 않고 저자의 민심이 어떤지 아랑곳하지 않고 아방궁을 축적게 하였던 이세 황제처럼 되어가지는 않고 있는지요. 지난 총선은 1150만 대 1350만의 결과입니다. 지역별로 나누어 한 표라도 더 가지면 당선되는 선거였기 때문에 176석을 얻은 것이죠. 그러나 민심을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오랜 세월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세상을 만든 다음에 보여주는 모습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거대 여당에게 절대로 원하지 않는 상황을 다시 만들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민심이고 세상의 저 아래서 꿈틀거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곧 마그마로 분출되어 세상을 다시 뒤엎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잘 나갈 때 뒤를 돌아보라는 장삼이사의 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50억을 들여서 만든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습니다. 이거는 전쟁 이후 선전포고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는 사람이 하는 말이, 저들이 우리 대통령을 모욕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모두 미국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미국 책임. 미국 책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또 정말 변소의 지와 같은 신세인 정말 어려운 우리 친구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참고 견뎌서 정말 창고에 곡식을 먹는 그러한 쥐가 되도록 이 상황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합니다만 이 말의 뜻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남들이 그저 망해주기를 바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와 너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될 그 지점으로, 지향해야 될 그 목표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그러한 열정과 인내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